펠파 킹사우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UN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문화 소사이어티가 평창 사진전을 열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존 호간 버겐 카운티 클럽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인 교통경찰이 1명 또 임명됐습니다. 오늘 뉴욕시 의회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유료화 법안이 재추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펠파 킹사우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이외 폭행 사건에 가담한 4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킹사우나 주차장에서 지난 23일 주차요원 60대 김모 씨를 20대 추정 한인들이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주요 용의자 1명과 가담자 1명이 펠파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이번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한인 청년들과 이들이 몰고 온 지프 차량 동승자 등 모두에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가 찍은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차량 번호로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20에서 22세 사이로 알려졌으며 미성년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일쯤 브리핑을 가진 벤 라모스 펠팍 서장은 모든 용의자들을 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주 대낮에 한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번 폭행 사건으로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역주행 차량을 제지한 60대 한인 주차원에 대한 20대 집단 폭행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문화 소사이어티가 활동 중입니다. 유엔 직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한국 영화 상영과 사진전 등을 열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본부 1층 로비에 마련된 특별 전시관. 이 전시관에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지역의 사계절을 담은 모습과 대회 준비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피겨 여왕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트 모습,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사진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전은 유엔 한국문화 소사이어티가 주관해 유엔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평창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 다녀가시는 분들은 뭐 사진들이 워낙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참 잘 나왔고 이렇게 예쁘니까 다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은 와가지고 한 번씩 다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 오준 대사도 사진전을 찾아 201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문화소사이어티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유엔에 있는 이런 코리아 컬처 클럽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한 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평창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그 동계 스포츠 수준 이런 것을 사진을 보고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진전은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인 존 호간 버겐 카운티 클럽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가 어젯밤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존 호간 버겐 카운티 클럽. 호간 클럽은 그동안 카운티 클럽 사무실 최초로 한인 직원을 채용하는 한편 한국어 투표용지와 선거 달력, 카운티 주민 안내서 제작 등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는 2016년 재선에 도전하는 호간 클럽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가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선거 기간이 2년 넘게 남은 탓에 후원의 열기는 다소 낮았지만 호건 클럭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성과를 소개하며 지속적인 한인사회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And we have to be responsive as county elected officials to emerging communities within the county. My office, I hired the first time ever a Korean American attorney. My senior staff, my confidential assistant, is also a Korean American. That's first time ever in the history of the Bergen County Clerk's Office. 카운티 클럭은 토지 기록과 상호 등록, 결혼과 출생 증명 등 기본적 서기 임무뿐 아니라 카운티의 주요 선거 담당관 중 하나로 투표용지 제작 및 발송 같은 선거 관리 업무도 담당합니다. 현행 존 호건 클럭은 지난 2011년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버겐 카운티 클럭으로 당선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6년까지입니다. 현재 버겐 카운티 클럭 사무실엔 2명의 한인 직원을 포함한 총 52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 교통 경찰관을 늘려가며 한인들과 언어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교통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타운홀에서는 한인 교통 경찰이 또 탄생했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제임스 박 신임 교통경찰. 박 씨는 취임 선서를 마친 뒤 펠팍에서의 성실한 임무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 씨는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교통경찰에 지원했고 정식 경찰이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 위해서 제가 잘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 한인 사회들과 같이 이 타운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가족과 친구 등 50여 명이 타운홀을 찾아 박 씨의 경찰 입문을 축하했습니다. 박 씨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돼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매년 한인 교통경찰을 늘려가며 언어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에서만 매년 10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시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재추진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일회용 플라스틱 백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또다시 상정됐습니다. 고객들은 앞으로 플라스틱 백을 장당 10센트에 사야 합니다. 종이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래드 랜더시 의원과 마가렛 친 시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랜더 의원은 뉴욕 시민이 매년 사용하는 10억 개의 플라스틱 백을 처리하는데 약 $10,000가 든다며 종이백 사용을 유도해 환경 오염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안이 발의 후 시의회의 반대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제적의원의 과반과 제임스 레티샤 공익옹호관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 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그로서리와 슈퍼마켓, 델리, 백화점과 의류점, 잡화점, 노점상 등입니다. 다만 식료품점에서 고기와 채소 등을 저울에 달기 전 담는 작은 플라스틱 백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약봉투는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맨해튼 중심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세수 발생과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일상적 소비 활동을 저해한다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버로칼리주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정한 통행료와 교통체계 재투자 방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08년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진한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신설안을 수정해 다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맨해튼 중심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당시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 하원의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무브 뉴욕을 주도하는 사뮤엘 슈왈츠 전 뉴욕시 교통국장은 혼잡 통행료로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면 현재 무료인 퀸즈버러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등에 톨 부스를 설치하고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은 법안이 또다시 상정돼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완고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면 현금 지불 시 $7 50센트, 이지패스 사용 시 $5 33센트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베리자너 브릿지, 트라이버로 브릿지, 와이스톤 브릿지 등의 요금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닛산 알티마 세단과 전기차 SUV 리프 약 100만 대가 리콜됩니다. 에어백 결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거 리콜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송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닛산은 오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문서를 보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생산된 알티마 세단과 전기차 SUV 리프 등 98만 9,701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백을 작동시키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조수석에 아무도 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도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닛산은 이러한 조수석 에어백 결함이 특정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너럴 모터스가 늑장 리콜과 은폐 의혹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닛산은 100만 대 가까이 대거 리콜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